네,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 프로에 집중해서 볼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에코 프로비엠을 볼 때는 이름 TNC 하나만 기억을 하고 그들의 동태에 따라서 집중을 해서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모펀드 운용본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취득해 놓은 CB, 전환사채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에코 프로 BM 발 악재가 터진 이후로 에코 프로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에코 프로 BM보다 에코 프로가 조금 더 세게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근데 에코 프로 BM이랑 에코 프로,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코 프로 BM은 그래도 아직 깨지지 않는 선들을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 프로는 지금 과매수권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빠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움직임이 왜 이럴까 했는데, 오늘 그 실마리를 찾았어요.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에코프로에 있는 이 CB입니다. 요거 아니고요.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 일단 이 CB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영상 하나를 다 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게요. CB 전환사채란, 회사가 어떠한 돈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뭐 이동채 회장이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그냥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을 때 주로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당신의 상환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원을 빌리는데 연간 매출이 1억 원밖에 안 나와요. 안 빌려주겠죠? 은행에서 이 1,000억 원을 빌려줄 때 이 사람에게 1억 원을 연간 매출 내는 사람이 빌려줄 터는 없죠. 못해도 200억 내지 뭐 300억 정도는 버는 가게한테 1,000억? 그래 빌려줄게 라고 하겠죠. 근데 200억을 버냐 300억을 버냐 400억을 버냐, 아니면 뭐 연간 뭐 900억 정도 버는 가게예요. 그럼 이 가게에게 요구하는 이자율과 200억을 버는 가게에게 요구하는 이자율이 다르겠죠. 돈 더 잘 버니까 얘는 더 잘 갚을 수 있겠네. 얘의 상환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자율을 더 낮게 책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의 모든 그 대부업, 사채업의 기본이죠. 빌려주는 사람과 그리고 빌려간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는 결국에 빌려간 사람이 잘 갚을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자율도 다르게 책정이 되고,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환 기관도 다르게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 이게 그냥 기본적인 틀인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이 CB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은 은행 가서 빌리지 않고요. 주식으로 갚고 빌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게요. 음, 회사는 지금 1,000억 원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채업자는 1,000억 원 그 이상의 보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회사가 1,000억 원이 필요하니까 사채업자가 1,000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어요. 이거를 갚을 때 너네 어떻게 갚을 거야? 만약에 회사가 이걸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1,000억 원을 원금을 상환을 하고 이자율을 뭐 복리를 하든 아니면 10년 만기, 5년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를 정해놓고 너네 2% 연간 내, 이런 식으로 정할 겁니다. 물론 이건 시장 기준 은행 금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어요. 일단 빌려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트릭은 없어요. 1,000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회사가 사채업자한테 이 돈을 돌려줄 때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금 플러스 이자로 돌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사채인 거예요. 1,000억 원어치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10,000원 곱하기 수량 해가지고 1,000억 원치를 채워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 중에서 회사랑 사채업자는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할 거예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2번이 좋습니다. 왜냐면 1번식으로 가면 돈을 빌린 거를 실질적인 어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되면 실질적인 현금 이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1번으로 한다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시중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갚는 거랑 똑같은 구조니까. 1번보다 2번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현금의 이탈이 없이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개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2번이 좋기는 한데 2번이 좋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바꿔 먹었을 때 한 만 원에 한 100줄 만 원에 얼마를 가져가야 되지? 1000억 하려면 뭐 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빌렸다 한다면 이걸 만 원으로 나누면 100만 1000만 주죠. 1000만 주를 만 원에 바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15,000원 가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자 뭐 2, 3% 땡겨 먹는 것보다 수익률이 50%니까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사채업자 세력 입장에서도 2번 선택안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하고요. 주가 띄워가지고 이득 취하게 해주고 끝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기본적인 구조인 거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에코프로 이해할 때 필요한 게 리픽싱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신나게 이 시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에코프로에 넘어와서 에코프로에서 시비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작년에 발행을 했던 그 시비를 취득을 했던 기관은 지금 현재 위태위태합니다. 총 투자 규모로 따지자면 1,500억 규모고요. 주체는 PEF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1,500억 규모를 한 명이 산 게 아니고요. SKSP랑 한국차 PE 그리고 소부장 펀드, 아이메 인베스트먼트, KNT 파트너스 등 10여곳이 이 시비 발행에 참여를 했고요. 7월 달에 진입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주가를 보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서 발행을 했고요. 발행하자마자 주가가 뭐 이때가 얼마였죠? 이때가 4만원, 높아야 5만원대인데 4, 5만원에서 불과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4배 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걔네 기관 여기서 발행해가지고 수익 챙긴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챙겼어요. 작년에 7월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의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 1,500억 정도 들고 있는 얘네의 평단이요 64,300원입니다. 뭐 요쯤 되겠네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디죠? 딱 닿았죠. 자, 얘네가 발행하고 나서 64,300원에서 주가가 15만원, 16만원 찍을 때까지 2.5배 올랐는데 이때 왜 안 팔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주식은 내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도 있고 다음날 팔 수도 있고요. 사자마자 1초 만에 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대신에 유동성이 보장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발행했다가 내일 상한가 갔어요. 못 팔아요. 왜냐면 얘네한테는 전환 청구권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했으면 얘네가 약속을 해요. 우리 이거 1년 동안 안 팔게. 1년 후부터 이거 상장해서 팔 수 있게. 이러한 1년의 약속을 합니다. 얘네 지금 현 상황이 뭐냐면요. 1,500원어치, 1,500억어치 빌려줘가지고 시비를 취득을 했는데 눈앞에서 2배, 2.5배 가는 거 보고 못 팔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7월 27일까지. 이때부터 바꿔먹을 수가 있어요. 7월 27일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D 플러스 2일이라는 실질적인 권리가 획득되기 위해선 2일이 걸리죠. 그러니까 25일 혹은 29일 날, 요 사이를 예의주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1,500원 넣어놓은 이 기관의 입장은 설명을 드릴게요. 눈앞에서 2.5배 가는 거 보고 지금 본인들의 전환가액까지 떨어졌습니다. 얘네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저라면 굉장히 화날 것 같아요. 눈앞에서 2.5배 생각을 해봐요. 수익률 2.5배를 놓치고 지금 원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얘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원금 이자 받고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에라 퇴퇴퇴 하고 원금 1,500억 플러스 이자 뭔가 뽀찌 조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여차하면. 이 주가가 본인들이 지금 바꿔먹을 수 있는 가격이 64,300원인데 이대로 7월까지 주가가 여기 있는다 그러면 걔네는 주당 3,000원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전환가액보다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뭐하러 얘네가 주식을 바꿔요? 안 바꾸겠죠. 원금 이자 받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높은 확률로 본인들의 전환가액보다 올라가길 바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작년 7월에 들어오는 이 PEF 사모펀드 운용사는 1,500억을 12 규모로 발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회사한테 1,500원 꺼주고요. 이거를 나중에 너네 원금 이자를 받던 간에 아니면 주가 올려가지고 이 전환사채 행사했을 때 이익 좀 보게 해줘. 이런 구조로 지금 진입을 했던 거죠. 근데 주가가 갑자기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64,300원에 주당 바꿔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2배 가는 동안에는 전환 청구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못 팔아먹고 멍 때리고 있었더니 지금 본인들의 본전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오는 7월 27일 날 기준으로 주가가 64,300원 아래에 있다면 이 세력은 주식을 취득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원금 이자를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큰 트릭이 있죠. 와, 그러면 1,500억 투자, 나는 1,500만 원 투자했는데 나보다 1,000배 더 투자한 이 세력들이 1,500억을 물려 있으니까 64,300원은 무조건 지키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심화 버전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픽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리픽싱이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 원에 100주를 바꿔먹을 수 있는 시비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거 100만 원치죠. 그러면 저는 제 친구한테 이걸 100만 원치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너 이거 내가 1년 빌려줄 테니까 지금 은행 금리 1.5%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100만 원 플러스 15,000원에 갚든가 아니면 주식 이거 띄워줘. 만 원 말고 한 11,000원까지 좀 띄워봐. 그럼 너 이거 원금 안 갚아도 돼.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만 원에서 뭐 2만 원 가면 뭐 친구야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만 원이 아니라 7천 원으로 떨어진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냥 당장 지금 내 돈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전환 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리픽싱입니다. 다시 고친다. 라고 해가지고 리픽싱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만 원의 100주,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7천 원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걸 그대로 만 원을 바꿔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0% 가격까지 리픽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7천 원으로 단가를 줄이고 대신에 수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음, 절상해가지고 143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리픽싱입니다. 만 원에 100주 가지고 있었던 거 떨어졌으니까 7천 원에 143주 수량 늘리고 단가는 줄이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체적인 금액 규모가 바뀌는 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작년 7월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만약에 그들이 떨군다면 어디까지는 인내할 수 있는가를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64,300원이었잖아요. 64,300원을 곱하기 0.7 하면 돼요. 45,000원까지 얘네는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64,300원에 시비를 1,500억 규모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얘네가 참여한 게 한 세력이 참여한 게 아니라 10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단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64,300, 1,500억을 잠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만 100만 1,000원, 1억, 10, 100억, 64,300원에 그러면 얘네는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64,300원에다가 2, 3,
까마득하다. 주를 바꿔먹을 수 있는 1500억 규모의 CB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리픽싱이 된다라고 하면 64,000 곱하기 0.7을 하고 45,010, 45,010 수량이 문제인 거죠. 똑같습니다. 전체 수량은 똑같잖아요.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나누기 45010 이거 하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1500억을 빌려줬고 요만큼의 가치를 테이크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더 빠진다면 여기까지 떨궈도 얘네가 이걸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 잡다한 거 다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의 주주라면 이 두 가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6430은 작년부터 지금까지라 보시면 되고요. 45010은 앞으로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은 리픽싱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30%라는 거예요. 오늘 종가가 사실 얘네 세력의 평단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64,300원은 깰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1,500억 때려 박은 세력들이 평단이 거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만약에 64,300원이 깨진다면 4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64,300원을 지금 전환가액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원금과 이자만 받고 나갈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1,500원 넣었는데 원금 이자 받으면 얼마 받겠어요? 성이 안 차겠죠. 얘는 무조건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 해도 64,300원을 완전한 안전 마지노선으로 깔고 들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픽싱이라는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64,3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아싸리 45,000원까지 빼버릴 겁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단가 낮추고 수량도 챙겨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64300 45,010원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랑 여기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64,300원을 지켜준다, 이걸 안 깬다 라고 한다면 여기 리픽싱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이대로 쭉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견딜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악재가 계속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세력은 굳이 64,300원에서 포기를 하고 원금 이자 받지 않을 겁니다. 기한은 7월까지 있어요. 7월 27일까지가 얘네의 디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여기서 지금 주가가 67,000원대인데 이거를 7월 전에 10만원, 20만원 날리면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바꿀 수도 없는데 띄워서 뭐합니까? 만약에 얘네가 메인 세력이라면요. 굳이 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얘네가 굳이 주가를 엄청 띄울 만한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7월 전후로는 분명히 띄워야 됩니다. 띄워야지 본인들이 먹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오늘의 영상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거를 솔직히 더 자세히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다가 밤샐 것 같고 저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좀 약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는 주안점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이름 TNC라는 세력이고요. 에코프로는 반대로 기관입니다. 사모펀드, 기관. 이건 뭐 수급에 나오지 않아요. 직접 공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가가 절상될지 절하될지, 평균 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도출해 내야 되는 가격이 이 두 가격입니다. 결론 64,300원 작년부터 올해까지다. 45,000원 얘네는 분명 원금과 이자를 받고 나가진 않을 것 같다. 때문에 이 가격 이후로 올려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올려도 좋을 게 없는 게 7월부터 바꿔먹을 수 있다. 7월까지는 얘네는 더 관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64,300원 깨지면 여기 안에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보다 45,000원 기다렸다가 여기서 풀매수 박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